그 문제를 당정 대책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설명 봐서 듣고 문제 제기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우리 백운우 위원님께서 전부 지난번 다 재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6월달에 정조위원장을 맡으면서 3개월 전부터 우리나라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각 부처하고 전문가들하고 나름대로 4차례 당정회의 또 5차례 실무대책팀 아무튼 우리 토론 때 혹시 참석하셨죠? 소정선 비만 대책을. 예, 안 의원님 제가 그 재탕이라고 주장하신 부분은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신규라고 되어 있는 예. 것은 전부 새로운 정책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처벌 강화한 거 7월 달에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 거하고 지금 거를 비교하면 그렇지만은 식약청이 내는 이물질 있죠. 2007년 4월 달, 예. 7월 달, 9월 달을 비하면 4월 자, 예, 달하고 여러분. 11월 달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책이 재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렇죠. 나올 대책은 다 나왔기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만 예.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재탕이 정리해서- 아닌 것도 아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거 서너 번씩 내는데 그게 이름만 바뀌었지. 자, 근데 예, 진짜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집단 정말 소송제 중요한 설명해 6개월 주시죠. 동안 준비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 예. 전속으로 준비한 알겠습니다. 대책이 아니고 그 집단 소송제 넣었으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17대 국회에서 정부 대안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고경아 이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대표 발의한 발언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이걸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일반 집단 소송제를 검토를 하겠다. 이제 지금 정권에 관한 집단 소송제만 올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식품 관련 집단 소송제를 개별법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일반 집단 소송법을 하겠다고 그런 이제 부처 간에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 말씀 마무리 아니 짓고요. 이게 예. 지난번 그 소위에서 알고 소위에서 있습니다. 예. 통과되지 못하고 이것만 그 집단 소송제 부분만 빼고 아마 그 제가 저기 통과가 된 어떤 것입니다. 문제가 예. 지금 식품 문제는요. 정확하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문제 사안에 따라서 하나는 정부가 규제를 할 거냐 또는 문제에 따라서 기업의 문제냐 또는 소비자의 문제냐 이렇게 나눠서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번의 문제는 이번의 문제는 특히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물질은 집어넣지 말라고 정부가 규제법을 만들어놨거든요. 정부가 안 만들어놨으면 이게 정부의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소비자의 문제냐? 소비자가 멍청해서 네가 막 사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비자도 모르게 먹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의 문제죠. 근데 지금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기업은 너 하지 마라 하고 원칙을 놓고 두 가지를 지금 한나라당이 여기서 나온 논의를 식공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는 OEM에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그거 뭐 다 죽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빼고 그다음에 집단소송제 해서 어떻게든지 강제 조항으로 해라. 그 기업이 손해를 보고 한 번 걸리면 손해를 볼 거면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큰 두 가지 조항이 정부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닌 기업에 한한 규제거든요. 그거를 왜 국회의원이 또는 정부가 왜 소비자 단체가 나는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집단 소송 지금 제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이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이번 논의는 식품안전대책 중에서 이번 논의를 여태까지 이런 비슷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예를 들면 말라카트 그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생산자의 문제인 경우는 생산자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OEM 방식이라든지 집단 소송제는 뭐냐면 생산자에게 있는데 지금은 그 식공협회가 이거는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도 안 됩니다. 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는 뭐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할 건지 대책은 갖고 계세요? 또 그 다른 사람 거 안 된다고 우리 벌 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뭐가 있으시냐고요.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문제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토론인데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요번에 이 사건이 아까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소비자의 잘못도 아니고 기업의 문제라고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식품 관리 체계는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은 정부가 다 정합니다.
그 제가 볼게요. 네, 안전 기준을 정하고 그 안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 말씀 듣고 하시. 예. 말씀 듣고 하세요. 안전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판매할 수도 없고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제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전부 행정명령으로 시정명령이다, 허가 취소다, 영업정지다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일 규제 대상, 즉 안전 기준에 없는 거는 영업자가 스스로 물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 위반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죄를 진 거는 이번 문제는 죄를 진 거는 중국의 농가, 즉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이 한 거고 그 상품을 가지고 만든 중국의 업자가 만든 것을 국내 업자가 수입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수입할 때 정부는 정부대로 수입 절차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겁니다.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은 편안한 마음으로 먹었었는데 그게 뒤늦게 밝혀지니까 당연히 취소하고 또 판매 금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네가 왜 법을 안 지켰느냐, 지금 이럴 단계가 그 유해 물질이 법에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예.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요점은 그겁니다. 예. 이번 문제가 단순히 소비자 문제 또 정부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